안녕하세요. 힐링가든 인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휴식을 취하고 숙면을 취하는 거실 정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답답하고 불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인간의 삶을 마비시키는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예방법,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 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아토피 자연치유에 대한 말씀을 올린 바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매우 다른 질병입니다. 그러나 치유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토피는 생활환경이나 습관이 개인의 체질과 잘 맞지 않아서 면역체계가 교란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장기를 마치 침입한 적으로 오인 오판해 가지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퍼부어서 자신의 신체 기관을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이른바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군을 적군으로 잘 못 알고 총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가 되는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세포질 안으로 침입하고 자신의 RNA와 세포질의 단백질이 결합하여 피막을 형성하고 그 외주면에 지질막도 만들어가지고 복제 정식이 가능한 입자가 되어서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폭발적으로 복제 정식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거나 교란되어 있는 상태라면 침입한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해서 폐렴으로 진행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토피나 코로나는 둘 다 똑같이 강하고 안정된 면역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무증상으로 끝날 일이고 가벼운 경증, 가벼운 독감 정도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감이나 대상포진, 천년두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이미 백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종, 신형, 무기도 신형이 강하잖아요. 한마디로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해열제, 소염제, 수액 보충을 하여 몸속의 면역력이 이길 수 있도록 시간 끌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에이즈 면역 결핍증에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성 제제를 코로나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문외한인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면역력 증강을 하는 부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면역 증강 방법과 제가 시도하고 있는 실내 정원 자연치유법을 융합 정리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실이나 실내 공간에 잎이 크고 생육이 왕성한 식물을 선택하여 실내 면적의 30%가 되도록 가급적 많이 들여다 놓으세요. 그래야 자연 가습이 많이 되고 자연 공기 정화도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편안한 휴식과 깊은 숙면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23도에서 24도C 정도로 살짝 높게 유지하세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장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체온이 1도씩 올라가면 면역력은 30%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일찍 자고 깊게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습도 50% 내외, 풍부한 산소, 풍부한 음이온이라면 숙면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넷째, 면역력 향상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소화장기의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장기 활동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찬 음식입니다. 찬 음료입니다. 첨가물이 뒤범벅이 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까지 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다섯째, 비타민 D가 많은 고등어, 버섯,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홍삼의 60배나 많은 면역력 향상을 시켜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브로콜리에 함유된 브로리코 성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햇살 좋은 곳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이것도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이 웃고 크게 웃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시작이 실험실에서 유출이건 자연 숙주에서 시작되었건 제가 논할 바도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면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종착지인지 아닌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구미 선진국들보다 주거 환경이나 주거 밀집도, 의료시설이나 위생시설 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닐 텐데 역설적으로 코로나 감염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지역이 철새의 이동 경로상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이 지역들의 철새나 가금류는 거의 매년 조류 독감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철새 분변이나 기타 매개체로 인해서 수천 수만 세대를 거듭하며 접촉, 감염되어 온 것입니다. 아시아인들의 DNA에 코로나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항체가 생긴 사람과 내성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천년두와 늘 싸워오던 유럽 사람들이 최초로 미국 땅을 밟으며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천년두 바이러스를 선물한 사실이 있죠. 이를 처음 접한 원주민 인디언들은 속절없이 문명의 몰락과 함께 멸종위기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약발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경험이 가장 충격이 큰 법이니까요. 각설하고 우리 인류가 당면한 코비드19는 발등에 불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언제쯤 우한 코로나를 가벼운 독감처럼 여기는 때가 올 수 있을까요?